자,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척추 명의 이상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척추 질환, 척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척추관 협착증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움직일 때는 아프지만 또 가만히 있으면 또 괜찮아서 통증을 그냥 방치하거나 또 저절로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척추관 협착증은 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아프니까 네. 통증이 없었으니까 자꾸 앉아 있게 되고 누워 있어도 편하니까 자꾸 누워 있게 되면서 건강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은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은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군요. 앉아 있으면 안 아프니까. 괜찮으니까. 또 누우면 편하죠. 네네.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서 TV를 본다든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노닥거리는 네.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그래서 서서 움직이면 아프니까요. 그렇죠. 서기만 서도 다리가 저린 분이 있고 서서 조금 걸어가면 한 30m에 50m 걸어가면 자리가 저린 분이 있고 5분을 못 걷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바로 예.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서 그렇습니다. 인대가 종이처럼 얇아야 되는데 네. 지금 굉장히 두꺼워졌죠. 마분지처럼 두꺼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경이 노란 신경이 찌그러졌죠. 보름달처럼 동그랗습니다. 처음에 이 신경을 보면. 네, 이게 정상의 네. 황색 인대입니다. 정상 신경은 보름달처럼 동그랗죠. 네. 앞쪽 디스크가 있고 뒤쪽 허리뼈 사이에 딱 들어 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근데 협착증이 되면 요 시커먼 게 뭡니까? V자로 새카만 게. 네. 이게 황색인대입니다. 두꺼워졌군요. 아주 종이처럼 얇아야 되는데 이만큼 두꺼워진 거죠. 네. 그래서 그러나 의사들이 상당수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의사도 마찬가지고 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뼈가 커졌다. 관절이 커졌다. 또 디스크가 돌출했다. 이런 이유를 댑니다. 정말로 디스크가 돌출을 하거나 뼈가 커지거나 관절이 커져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는 이 황색 인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인대입니다. 인대. 자, 그래서 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뼈도 아니고 관절도 아니고 디스크도 아닌 두꺼워진 인대에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스웨덴의 압살라 대학에서 냉동 해부학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선한 그 확실한 해부학인데 요 황색이 척추뼈입니다. 요 뒤쪽이 허리뼈입니다. 척추뼈와 허리뼈 사이에 신경이 국수다발처럼 이렇게 내려가죠. 네네. 그리고 정상은 인대가 이렇게 종이처럼 얇기 때문에 신경이 이렇게 굵습니다. 굉장히 굵게 쭉 근데 이쪽은 종이처럼 얇아졌죠. 그러네요. 인대가 불룩해 나와가지고 그 황색 인대 정말로 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옐로우, 노란색이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황색 인대다 이런 이름까지 붙여지게 됐군요. 근데 이 황색 인대가 마분집보다 질기고 우리 저 소고기 먹을 때 인대 먹어봤잖아요. 네. 계속 씹어도 안 씹히는 그 인대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흡수되거나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죠. 그렇군요. 인대가 계속 신경을 괴롭힙니다. 서서 그러면 그걸 확실히 느끼시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절로 흡수되거나 사라진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이 황색인대, 두꺼워진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증상을 알게 되면 좀 자가 진단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명확하게 보편적인 증상들이 있죠. 네, 척추관 협착증은 누워서 있으면 편안해요. 누워 있으면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앉아 있어도 아주 편안합니다. 네. 불편한 게 없죠. 그런데 서서 걸으면 엉치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쭈그리고 앉으면 또 편해지죠. 그런데 오래 서면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무거워지고 시리고 저리고 당기고 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앉기도 하고 좀 쉬었다 가는 거죠. 제가
척추관 협착증에 걸렸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갔는데 루브르 박물관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걸어가면 이렇게 주저앉아야 되니까. 걸어서 봐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휠체어를 제공했어요. 오. 자기들이 밀어주고 네. 그 휠체어를 타고 지하를 다니면서 루브르 박물관을 다 보기는 봤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서서 걷지를 못해가 구경을 할 수가 없고 시장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괜찮으셨어요? 지금은 제가 수술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바로 귀국해서 네.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키고 있는 나쁜 인대를 다 제거했죠. 발라내고 그 인공인대, 네. 인공인대를 보충해 넣어서 이제는 뭐 지금 너무 운동도 잘 서 하자고 계시네요. 잘 서 있고 골프도 칠 수 있고 짐에 가서 체육도 할 수 있고 그렇군요. 예, 무거운 들기도 웨이트 운동도 예, 하시는군요. 웨이트 리프트도 할 수 있어요. 오, 좋습니다. 아주 건강을 되찾으신 그런 모습이고요. 자, 또 다른 이제 대표적인 증상 또 몇 개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면 네.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면 약간 구부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아닌데 꼬부랑 할머니가 아닌데 이 숙이면 편하기 때문에 네. 구부정한 사람으로 보이고 또 실제로 꼬부랑 할머니처럼 걷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바로 자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자꾸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눕게 되고 네. 바로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다 이렇게 뻣뻣해서 한참을 풀어줘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대표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 궁금하시다면 방송 보시면서 02-66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증상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치료 시기를 좀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쭈그려 앉으면 편하고 누우면 편하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척추관 협착증은 통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서 걸을 때만 통증이 생기고 네. 허리가 불편해지니까 통증 안 아파. 안 아파서 방치를 몇 년도 하는 분이 있고 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건강이 점점 쇠약해져 가지고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을 가진 분들은 비활동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전신 질환을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상호 박사와 함께 척추관 협착증 자연 치유가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직접 전화 연결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박사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 자연 치유가 이제 그럼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두꺼워진 인대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연 치유가 되지 않는데 인대가 저절로 사라지진 않죠. 네. 인대를 계속 두면 그 인대가 신경을 계속 누르다 보니까 나중에 치료를 해도 그 유착이 돼서 신경이 안 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회복이 안 되는군요. 저 사진이 신경이 하얀색이 신경입니다. 네.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툭 중간에 끊어져 있죠. 단절돼 버립니다. 왜 신경이 단절되게 보이느냐 하면은 협착증이 되면은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신경에 그다음에 내 척수액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나쁜 인대를 발라냈습니다. 발라냈는데 그 후에 유착이 돼가지고 신경 내부가 우리 국수나 라면 같은 거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가지고 풀리지 않아죠. 그래서 3개월 이상 신경이 압박된 채 방치하면 네네. 신경근 내부에 흉터가 발생해서 수술을 했는데도 다리가 시리고 저림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정말 이제 이거를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 신경이라는 게 한번 손상이 되면서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네. 이런 증상들이 느껴지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예. 자, 오래 방치했을 때 네.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죠? 오래 방치를 해주면 처음에 척추관 협착증이 4번, 5번 한 군데만 딱 생겨가지고 네. 한 군데만 막혔죠 이게.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여러 마디. 다발성 예. 여러 마디가 협착증으로 진행이 되죠. 그게 왜냐하면은 4번, 5번에 지금 뼈가 미끄러져 가지고 전방 전이증이라 그러죠. 네. 전방으로 전이증이 됐다. 앞으로. 예, 앞으로 척추뼈가 미끄러짐증이죠. 앞으로 척추뼈가 미끄러졌는데 그 뼈가 미끄러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인대가 눌리게 되는 거예요. 뼈는 사실 신경을 누르지 않습니다. 뼈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인대가 가서 누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대를 한 군데만 눌렸는데 세월이 지나고 끝났더니 이 아래로 퍼집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발성 협착증으로 진행이 되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협착증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협착증을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 협착증을 빠르게 좀 치료하는 게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척추라는 의학 잡지 SCI 논문에 실린 건데요. 네. 척추관 협착증을 1015명을 수술을 해서 1015명을 이렇게 11년간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협착증을 수술한 사람은 85세까지 잘 살더라. 네. 10년 이상 잘 산다는 거죠. 수술 안 한 분은 10년 수명이 짧다는 거죠. 10년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나이 들었을 때 노년층에서는. 그럼요. 그리고 10년을 더 살 수 있다. 건강하게.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을 안전하게 잘 고치시면 네. 건강 수명이 10년이 늘어난다는 것은 양쪽에 다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논문에도 추적이 됐고 오. 미국 논문에도 그게 나와서 두 나라에서 다 증명이 된 거죠. 네,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일단은 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상호 박사와 함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게 치료의 핵심 관건인 척추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함께 하시면서 고민이나 또 병원을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70대 어르신께서 이런 궁금증 남겨주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땐 통증이 없다가 움직이기만 하면 아픕니다. 이거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네. 협착증이 전형적인 증상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편안하신데 움직이면은 불편하다. 이게 대표적으로 그냥 증상만 가지고도 진단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네.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MRI를 꼭 찍어보시고 네. MRI 중에서도 신경조영술을 포함한 신경조영술을 해야 확실히 나와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신경조영술 MRI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상만으로도 협착증이 좀 어느 정도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경조영술 MRI 촬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2세 어머님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걸을 수가 없는데 밖을 못 나가니 우울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왜 이 척추 협착증을 잘 치료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는 그런 사례인 것 네, 같아요. 전형적인 그 사례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오래 방치하면 네.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져서 삶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쁘지 않고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노이로제도 아닌데 노이로제 환자로 몰리게 되고 신경쇠약증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네. 집안에 갇히는 수가 있죠.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할 게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면 네. 다시 걸어다니는 기쁨, 다시 뛰어다니는 행복을 가지기 때문에 우울증이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이로제로 진단받은 환자들, 우울증에 빠졌다는 환자들을 척추관 협착증을 수술을 해주지 말라는 이런 그 교과서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네.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우울이 생겼는데 그걸 고쳐야 우울증이 없어진다는 그쵸. 것을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노이로제나 우울증에 빠진 분들일수록 척추관 협착증을 빨리 원인 치료를 하시면 네. 다시 건강한 행복한 삶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몸이 불편하면 마음에도 병이 생긴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인 것 같고요. 척추관 협착증 연세 82세셔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잘 치료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네, 저 56세인데요. 아, 56세시고 굉장히 젊으신데요. 네. 예, 어디가 어떻게 제가 불편하신지 30대부터 원장님께. 좀 허리가 조금 안 좋아졌고, 네, 제가 말씀해 주세요. 21년도에 네, 3번 시술을 했어요. 시술을 20년 전에 받으셨고요. 21년도에 3번. 21년도에. 네, 2년 네, 전이시군요. 그리고 작년 9월 17일 날 네. 내시경 강압술 수술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시술이랑 수술해도 하나도 좋아지질 않아가지고 제가 네. 1시간 정도는 좀 걸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자에 앉거나 벽에 기대고 앉았을 때는 바로 저려가지고 네. 발끝까지 오른쪽 다리가 다 저린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걸어 다닐 때는 이제 저리고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고. 네. 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발목에 상담을. 힘이 예. 빠지는 거예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다리예요. 그 다리인데 다리가 네. 허벅지가 있고 종아리가 있고. 거기 종아리 쪽에요. 아, 종아리 쪽이면 저 4번, 5번, 요추 4번, 네, 네. 5번의 협착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두터워지고 단단해지는 인대를 그냥 내버려 둬서 생긴 건데 인대가 두터워진 거를 시술을 하면 그때뿐이에요. 어떤 분은 한 달 효과 가는 분이 있고 아주 드물게 한 1년 효과 가는 분이 있어도 원인 치료는 안 됩니다. 시술이라는 건 뭡니까? 꼬리뼈로 진통 소염제를 주사를 주는 거죠. 주사요법이라고 표현하시면 그 시술이 맞는데 물론 시술을 통해서 유착을 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잘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이 의미는 있죠. 수술을 받을 시간이 없다든지 이럴 때 응급으로 시술을 하면 일단 지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척추관 협착증은 원인 치료를 하십시오. 원인 치료. 원인 치료를 하면 되는데 내시경 감압술도 척추관 협착증이 두 가지예요. 인대가 두터워질 뿐만 아니라 또 두 가지. 하나는 척추가 불안정한 겁니다. 척추가 흔들흔들해져서 신경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 감압술만 하면 허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움직일 때 시리는 게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척추 안정술을 하셔야 됩니다. 감압술만 가지고는 안 낫는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이미. 그래서 앞으로 내시경이나 현미경 감압술을 더 추가로 할 필요는 없고요. 네. 척추 안정술을 해야 됩니다. 척추를 안정시키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대를 가지고 인대는 그야말로 끈입니다. 끈. 이런 쇳덩어리가 아니고 네. 쇠로 나사목 고정술을 하는 수도 있고
너무 오래 방치하면 나사목 고정술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나이도 젊으시고 56세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충분히 인대라는 거는 머리끈처럼 물렁물렁한 거예요. 머리끈. 그래서 연성이라고 그러죠. 휘어지고 그래서 허리가 마음대로 휘어지고 허리를 자유롭게 서면서도 병이 고치지는 그런 유연한 안정술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는 게 좋기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잘 상담을 해주셨고요. 이게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저희가 진단을 내리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 데 꼭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또 하나 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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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 74세예요. 네, 74세시고요. 저 이상호 박사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나이로 74세입니까? 만으로는 73이죠. 네? 만으로 73이요. 73세시. 아, 요새 한국 만으로 나이죠. 쓰니까 예, 네. 74세시면은 저보다 한 살 많으세요. 제가 73세니까. 네. 호랑이 띠입니다. 아, 같은 띠인데요. 그래요? 제가 호랑이 띠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모 병원에서요. 네. 시술을 했어요. 네. 허리가 좀 저려가지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응치라고 그러나요? 왼쪽 응치가요. 예. 저려요. 이렇게 반드시 서 있으면요. 네. 서 있으면은 이렇게 뒤를 제끼면 괜찮하고요. 네. 앞으로 아까 말씀하다시피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자꾸 앞으로 굽어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요번에 주사를 맞고 왔거든요. 네. 저 뒤에다 주사를 시술을 했는데 그 병원 가서 주사를 맞으니까 좀 며칠이 또 괜찮아요. 그렇게 며칠밖에 안 가시고 한 달 네. 이상 뭐 가신 적도 있나요? 예? 주사 맞고 예. 엉치가 안 처리지 않는 게 며칠밖에 안 간다는 것은 예. 이제는 그런 주사요법을 세 번 이상 주사요법을 저는 세 번 이상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세 번만 해야 되는데 벌써 예. 6번 이상 하셨나요? 아니요, 한 서너 번 했죠. 서너 번. 이제는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만해야 되느냐? 네. 주사요법에는 그 안에 부신피질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스테로이드라는 게 들어있어서 특히 70대 분이 그 스테로이드를 3번 이상 맞으면 당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피 속에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강을 굉장히 해칩니다. 혈당 올라가면 안 되죠. 아니 허리 고치려 하다가 혈당이 올라서 혈액 순환이 지장이 있고 건강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주사는 이제는 더 맞지 마십시오. 3번 맞았으면 충분합니다. 3번 이상 맞으면은 건강에 지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근본 원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근본 원인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지 MRI를 가지고 계시죠? MRI 그 찍은 거 있죠. 네, 그 MRI를 보시면 그게 신경이 나와요. 신경줄기가 나와요. 그 신경줄기가 뒤쪽에서 눌려 있으면 인대가 튀어나와서 눌린 게 확실합니다. 그 신경줄기가 앞쪽, 배 쪽에서 눌려 있으면 디스크가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더 있죠. 아마 뒤쪽에서 눌린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티저 나왔었어요. 조금이요.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네. 정상이 협착증이기 때문에 디스크를 잘라내면 안 됩니다. 디스크를 절대 잘라내지 말고 예. 척추 관절을 잘라내지 말고 네. 그런 수술, 큰 수술은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협착증의 원인은 그 앞쪽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 하더라도 관절이 커졌다 하더라도 뼈가 많이 자랐다 하더라도 두터워진 인대가 90% 눌려 있는 거니까 바로 그것만 고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주사 치료는 더 이상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단계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근본 원인 치료 이야기가 나와서 좀 바로 이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게 협착증에 있어서는 좀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근본 수술이 좀 필요할까요? 첫째, 네. 조금 전 것처럼 뭐 시술이라든지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물리 치료라든지 이런 게 뭐 도수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계속 증상이 지속되거나 네. 좋아졌다가 또 금방 재발하거나 재발하는 이런 경우? 분들은 근본 원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쵸. 원인 치료를.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빨리 해야 됩니다. 보행에 장애가 있다. 걷는데 지장이 있다. 그다음에 다리가 마른다. 다리가 새 다리처럼 가늘어져요. 종아리가. 종아리 근육이 막 말라붙는다. 그다음에 허벅지가 가늘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네. 허벅지가 가늘어진다. 이런 근육이 위축이 되고 다리가 힘이 빠진다. 서서 5분을 걸으면은 의자에 앉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빨리 고쳐야 되는 경우는 소변이 잘 안 나온다. 네. 소변을 보려면은 전립선 비대증도 아닌데 전립선 비대증 이상으로 장애가 있다. 대소변에 장애가 있을 경우는 빨리 응급으로 척추관 협착증을 네. 고치는 게 좋죠. 네.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어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술이 필요하다는 걸 좀 알지만서도 이게 많이 부담이 돼서 차일피일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담이 큰 수술을 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그 납뼈가 신경을 눌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 뼈가 눌리는구나. 이 뼈를 잘라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 허리뼈를. 허리뼈가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 허뼈를 잘라내고 그다음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디스크가 신경을 누른다 해서 디스크를 잘라내고 그냥 뼈 잘라내고 디스크 잘라내면 허리가 어떻게 되나요? 흔들흔들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고정을 시킵니다. 쇠를 박아서. 그래서 이걸 보면 나사가 6개가 들어있고 중앙에 쇠 덩어리가 2개 큰 게 들어있고 많은 쇠는 쇠인데 티타늄이라고 좀 고급 쇠죠. 네. 티타늄 쇠를 이렇게 넣거나 또 안에 요 디스크 안에 케이지라는 걸 넣어놨죠. 네. 인공뼈를 막 넣어놨어요. 디스크 안에다가. 이것이 전형적인 우리나라 여러 큰 병원에서 하는 수술 방법인데 네. 이것은 미국식, 프랑스식, 뭐 독일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수술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발명된 훌륭한 방법이 있죠. 여기 보면 요 하얀 끈이 보입니다. 요 인대가 실제로는 이 지봉처럼 인처럼 굵어요. 굵어서 튼튼하게 묶는데 사진에는 그 조형 그 색깔 때문에 이렇게 옅게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다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부담이 적고 출혈도 없고 네.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시경이나 현미경 같은 걸로 내시경 감압술만 한 경우에는 23%가 재발한다는 게 논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자꾸 재발을 하는 거예요. 1년 지나면 재발하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부담을 가지죠. 그렇죠. 근데 재발을 안 하는 게 하려면 감압도 함과 동시에 안정화를 시켜야 돼요. 네. 두 가지. 그런데 쇠로 하는 것이 티타늄으로 아니라 네. 끈으로 인대로 제거를 하면 네. 여러 군데를 동시에 할 수 있고 허리를 마음대로 유연하게 쓸 수가 있고 네. 무엇보다도 수혈을 안 해도 되죠.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수술은 수술이지만 좀 부담이 비교적 적은 인대 재건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매거진 이상호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자연치유가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과 상담이 가능하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협착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척추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또 영상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예. 영상이 나오고 있죠. 척추뼈.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요추에 많이 생기죠. 요추를 횡단면으로 본 건데요. 노란색으로 황색 인대가 커져 있어 신경이 눌리는 게 보입니다. 이 노랗게 신경이 눌려 있는 거를 척추뼈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요인이 척추가 불안정한 거죠. 척추가 흔들리는 거. 척추가 불안정하면서 황색 인대가 신경을 눌리고 있는 영상을 보십니다. 그러면 허리가 아픈데 실제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울증도 생기고 노이로도 생기고 두통도 생기고 엉치도 아프고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우선 뼈를 안 자르죠. 저게 다이아몬드 드릴이라는 걸로 인대를 박리하는 겁니다. 네, 황색 인대를 뼈에서 박리하는 거죠. 뼈를 자르지 않죠. 뼈와 뼈 사이로 들어갔죠. 척추 관절을 그대로 두고 있죠. 정중앙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인대를 나비처럼 생긴 인대를 통째로 저렇게 완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인대를 완전 제거해야 돼요. 인대를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또 재발을 하니까. 인대를 완전히 제거하는 후에 허리도 편해지고 다리도 편해지고 몸 전체가 편안해져서 건강해지는 것을 영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영상 보면서 그 원리를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뼈나 디스크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두꺼워져서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만 이제 제거를 하는 그런 방법이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뼈를 자르면 안 된다. 그렇죠. 척추 디스크를 건드리면 안 된다. 척추 관절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상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강조하느냐? 지금 많은 나라에서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나라에서 그걸 모르고 척추 관절과 뼈를 잘라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뼈와 뼈 사이로 접근해도 뼈를 안 잘라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길이 사이가 약 7mm인데 이것을 박리를 하면 무려 1cm, 1cm는 10mm나 사이가 넓어져요. 그래서 인대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고 여기 보면 신경이 쭉 내려가다가 여기도 살짝 눌려 있고 여기도 살짝 눌려 있고 여기는 끊어져 있죠. 하나, 둘, 셋. 여러 군데 이렇게 다발성 협착증이 되는데 이것을 동시에 다 고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만에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부담이 없고. 그런데 뼈 융합술이라든지 큰 수술을 하면 이 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아래쪽 2개만 한다든지 위쪽 2개만 한다든지 나누어서 여러 번 수술을 하게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다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사진처럼 이렇게 여러 마디에 동시에 협착이 생기는 경우가 좀 흔한 편인가요? 어떤가요? 대부분 여러 마디 생겨요. 한 마디가 아니라? 이 보세요. 80세 남자인데 아까 그 전화하신 분은 74세 남자분이신데 보통 남자는 65세 이후에 잘 생기고 여자는 아까 56세 이야기 들었죠. 여자는 그 호르몬 때문에
좀 더 빨리 생겨요. 그러니까 55세 되면 벌써 협착증이 생깁니다. 여성들은. 이 남자는 조금 늦게 생기는데 이제 완전히 여러 레벨로 악화되는 게 한 80세 돼야 악화돼요. 그런데 80 노인이니까 뭐 잘 못 걷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80 바로 서서 빨리 걸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수술 전에는 네 군데 협착증 때문에 제대로 못 걸었어요. 네. 지팡이 서기도 하고 걷는 게 아주 느리게 걷고 이러셨는데 인대 재건술 후에 네 군데를 한 다음에 막힌 신경이 뚫려서 신경이 다 통하는 게 사진에 보이죠. 그러네요. 쭉 통하니까 바로 수술 다음 날부터 잘 걷게 된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척추관 협착증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척추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척추인대 재건술을 받고 보행, 걷는 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바로 당일 가능합니다. 바로 당일에도 네. 가능하군요. 그래서 하루 만에 척추관 협착증을 고친다고 말합니다. 네. 하루 만에 고쳐지는 거를 물리치료 보존요법 시술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거조차도 자꾸 재발을 하는 거고 원인 치료로 인대 재건술을 하면 최소 절개로 척추 관절이 보조되고 디스크가 네. 보존되기 때문에 최소 절개 수술이고 작은 상처 수술이에요. 그다음에 척추가 안정화되고 운동성이 유지됩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무엇보다도 피가 안 나요. 왜냐하면 뼈를 안 자르니까 피가 네. 나지. 왜 수혈을 합니까? 뼈를 자르니까 뼈에서 피가 제일 많이 나요. 그렇죠. 척추 관절도 피가 나고 그래서 척추 수술을 하면 피를 3개, 4개를 맞아요. 전통적인 수술을 하면. 네, 수혈을 근데 하는군요. 이 인대 재건술은 무수혈 수술이죠. 빠른 회복이 가능하고 후유증도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유증이 없는 수술인데 재발률도 아주 낮아요. 그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사목 고정술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논문에 재발률이 23%라고 네. 논문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교과서에는 재발률이 25%라고 되어 있어요. 5년 후에. 그런데 이 인대 재건술은 재발률이 4%밖에 안 됩니다. 네. 96%는 평생 재발을 안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척추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호 박사와 함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게 빠른 치료의 관건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네, 지금 62세예요. 62세시고요. 자, 이상호 박사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지금 한 4년 동안 허리 통증을 달고 사는데요. 예. 처음에는 그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해가지고 한 1년 동안은 허리만 집중적으로 무겁고 아팠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신경 차단술인가 그것도 한 6번 하고 또 그 뒤로 신경 성형술도 했는데 효과도 없고 그다음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인가 그것까지 다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병원에서는 그 MRI 검사상에 제가 협착증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럼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불편하신가요? 오래 앉아 있으면 30분 이상 앉아 있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앉아 있는 자세가 허리가 불편하진 않고 걸을 때 굉장히 무겁고 땡기고 걷는 게 힘들어요. 걸을 때 불편하면 내가 뭘 했습니까? 디스크 병이 아니고 협착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치료 제가 방법이 네. 벌써 정상하고 안 맞네요. 디스크 내장증은 5대 증상이 있어요. 디스크 네. 내장증은 앉아 있기가 불편하다. 안절부절해요. 처음에 의자에 그랬어요. 못 앉아 있고 커피 한 잔을 못 마셔요. 예. 그다음에 일어서면 허리가 얼른 안 펴져서 구부정해요. 사람이 좀 있어야 허리가 펴져요. 세 번째, 무거운 물건 듣기가 싫어요. 무거운 물건을 자꾸 남편 보고 들으라고 자기는 안 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무리한 일을 하면 그날 오늘 일을 했다, 이사를 했다, 그럼 덜어 누워야 돼요. 그런 5대 증상이 디스크 내장증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증상이 아니잖아요. 걸을 때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인께서는 척추관 협착증 인대 비후증을 인대가 두터워져서 신경이 눌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MRI 신경 조영술을 해서 네. 그걸 확진을 해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전화 연결이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증상만으로 봤을 때는 협착증이 더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MRI 신경조영술을 반드시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근본 원인을 확인하신 뒤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이상호 박사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Q&A를 통해서 척추인대 재건술의 치료 적기는 언제인지 또 어떤 경우에 좀 더 효과적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가능할까요? 수술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전통적인 수술은 정말 부담스러워요. 응? 정통적인 수술은. 네, 유압술 같은. 그 조금 전에 그분 네. 80세죠. 조금 전화 전에 주신 그분 분. 네네네. 나이가 많아서라는 거는 뭐 74세를 나이가 많다고 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보통 나이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80세 이상을 나이 많다고 네. 말하는 수도 있고, 의사에 따라서 70세 이상을 나이 많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과거에는 60세 이상을 나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의학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못 한다는 것은 네. 없습니다. 왜? 척추관 협착증은 80, 90에 고쳐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뼈를 잘라서 골융합술을 하거나 큰 수술을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당신 70이니까 수술을 하지 말고 그대로 사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건 너무 힘들죠. 실제로 예. 80대면 물론 그냥 사세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뭐 그냥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인대 재건술을 제가 한국 의사들을 한 100명을 교육을 시켰고, 네. 미국 의사도 100명 이상 교육을 시켰고, 전 세계 800명 이상을 교육을 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인대 재건술을 요구하시면 네. 그걸 잘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보편화가 됐는데, 네. 척추관 협착증 나이 원래 8, 90에 생기는 게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꼭 고치시면 건강하고 네. 내는데 일반적인 수술은 못 하죠. 왜냐하면 뼈를 잘라내는 골융합술을 하시면은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심폐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네.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뇌졸중을 생길 수가 있어요, 수술. 네. 그래서 그런 수술은 나이가 많아서 걱정인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인대 재건술은 아니군요. 출혈이 안 나고 네. 나이가 많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 인대 재건술은 받아드셔도 됩니다. 그럼 고령의 환자가 이 인대 재건술을 받은 사례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88세 여성분의 사례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마디에 지금. 예. 이 88세 할머니가 네. 걷기만 그러면 엉치가 빠질 듯한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를 했는데, 네. 따님이 아주 효녀예요. 이 따님이 어머니를 다시 걷게 해가지고 같이 일본도 여행 가고, 네. 이제 파리도 보여드리고 싶고, 네. 우리 한국에도 여러 군데를 구경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고칠 수 있느냐, 다시 걷게 만들 수 있느냐, 네. 그래서 그 수술을 다녔는데 받으셨군요. 다 안 된다 했어요. 많은 사람이 위험하다. 위험한데 왜 수술하느냐?
안 된다. 그냥 그 주사 치료, 통증 없애는 약물 치료 네. 그걸로 하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골다공증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약물 네. 치료는. 그래서 근본 원인 치료를 하기로 해서 이 보세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입니다. 88세 할머니가 신경 여기에 연결됐죠. 여기도 연결됐고 네. 여기도 연결되는 중이고 거의 다 자라났습니다. 그러네요. 그 세 군데를 막힌 혈관이 뚫려가지고 88세인데 서서 잘 걷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행도 가시는 거죠. 마실도 가시고. 너무 다행입니다. 88세 환자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령의 환자 시술 사례 또 하나 더 살펴볼게요. 91세 여성분이시네요. 그런데 91세인데 저 서서 걸으면서 살고 싶다. 움직이면서 살고 싶다. 그 무엇보다도 엉치가 빠질 듯한 극심한 통증이 괴롭다. 그래서 측조한 협착증을 두 군데 수술을 여기 수술 네. 여기 보면 하얀색이 보이죠. 여기 인대 나쁜 인대를 제거하니까 요 까맣게 눌려 있던 게 하얗게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네. 여기도 나쁜 인대가 눌려 있던 게 저 노란색 여기서 하얗게 살아났죠. 신경이 다시 굵어졌는데 보십시오. 허리뼈 그대로 있어요. 허리뼈. 디스크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디스크를 보존해야 하니까 잘 걸어 다니죠. 허리뼈를 안 잘라내니까 수일이 필요 없죠. 그래서 허리뼈를 잘라내지 않고 요 뼈와 뼈 사이로 들어간 자국이 보입니다. 하얗게. 뼈와 뼈 사이로 들어가서 나쁜 인대를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발명이 됐는데 네. 정말로 노인들을 90세, 100세 지금 현재 최고 나이가 100세를 고치는 게 최고 기록입니다. 예. 네, 100세인데 오셔서 고치고 싶어 하시는데 대개 이 90세에 고치고 싶어 하는 거는 본인들은 참 고치고 싶어 해요. 걷고 네. 싶어 해요. 근데 누가 방해를 하느냐? 참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 좀 시간이 얼마 자녀분들이 남지 방해를 않아서. 해요. 예. 자녀분들이 91세인데 왜 수술하느냐? 아. 그래서 이렇게 잘 고칠 수 있는데 부담 없이 고칠 수 있는데 네. 해도 나이 많아서 위험하다면서 수술을 안 시켜주는 자녀분들이 네. 자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분은 91세인데 이분도 따님이 자기 어머니하고 잘 걸어다니 같이 시장을 가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분도 따님이 고쳐드린 거예요. 네. 좋습니다. 척추인대 재건수를 받고 아주 예후가 좋았던 91세 여성분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느덧 좀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박사님. 그래서 척추협착증의 원인 치료법 중에 하나인 척추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끝으로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 척추관 협착증에 고치는 인대가 폴리에틸렌이라는 네. 인대입니다. 머리끈 같은 인대예요. 네. 그래서 드물게 이 인대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 수술 후에 물이 생깁니다. 물이 또 올라가게 또 올라오는 거죠. 그거 알러지 반응인데 감기약 같은 거 알러지를 없애는 약을 먹으면 다 저절로 흡수되고 그런 거 안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흡수가 돼 있는데 네. 인대 재건술 후에 이 알러지를 일으키는 분들이 그게 맛이 나쁜 물이 생긴 줄 알고 벌리게 됩니다. 벌리면은 감염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인대 재건술을 받은 분들 허리가 좀 볼록하게 나오더라도 알러지 반응이라는 거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주의사항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허리 척추 협착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인 척추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